오늘을 시작으로 상장 기업들의 작년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어닝 시즌이 개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원가 부담이나 손실 등 요인을 4분기 실적에 모두 반영하는 경향이 있어 이번 상장사 실적은 어닝 쇼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 실적을 놓고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가 벌인 2라운드 대결에서 국내 증권사가 또 완패했습니다. 지난해 2분기 실적 대결에서도 이미 한 차례 쓴맛을 본 국내 증권사가 이번에도 제대로 된 실적 전망치를 내놓지 못함에 따라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2월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채권 전문가의 99% 이상이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채권 전문가 12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9.2%가 이달 기준금리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림입니다. 삼성전자의 4분기 성적표가 공개가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계속 삼성전자의 실적을 하향 조정하긴 했지만 막상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부진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급락했던 장에 이미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은 선 반영이 됐고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양시장 오늘 양봉을 그리고 있는데요. 2시 구간 현재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 코스피는 1947포인트에서 소폭 하락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가 매수에 힘입어 외국인이 오늘도 이틀째 연속 매수 행진 이어나감으로 인해서 상승 반전했는데요. 어제 장에서 1,050원을 터치한 데 이어서 오늘 장은 1,060원까지 회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0.13포인트 상승하면서 1,96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체크해보죠. 이렇게 코스피 지수 상승을 이끈 것은 바로 외국인의 힘이 컸습니다. 외국인이 이틀 연속 순매수 행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외국인 오늘도 935억 원가량 순매수 행진 이어나가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동반 쌍끌이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은 650억 원, 기관은 268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과 아우의 동반 움직임이 좋습니다. 어제 500선을 안착한 코스닥, 오늘도 500선 위에서 움직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점점점 크게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3.49포인트 오르면서 504선까지 올라선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과는 조금 다른 그림 엿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외국인만 동반 순매수 움직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19억 원가량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동반 쌍끌이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이 20억 원, 기관이 66억 원 매도 물량을 출회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의 대장주 삼성전자 오늘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요. 또다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0.08% 오르면서 130만 원 회복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공정위의 담합조사가 실시된다는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3인방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모두 1% 이상의 상승세 흘러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와 네이버도 오늘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는 종목군 흐름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만 보합권에서 조정을 받고 있고요. 삼성생명도 오늘 보합권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어제 하락한 장을 회복하듯 오늘 강한 급등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6%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43,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LED주가 선전을 하면서 서울반도체가 6일째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총 2위를 재탈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1.97% 오르면서 44,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 오쇼핑과 GS 홈쇼핑주는 오늘 조정을 받고 있네요. 이어서 7위부터 12위 종목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는 종목과 상승하는 종목이 뒤섞여 있습니다. 오늘 CJ E&M 0.98% 오르면서
6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 ICT는 오늘도 쉬어가고 있습니다. 0.88% 하락하면서 7,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거래일 만에 오늘 하락 반전했네요. 이어서 메디톡스도 오늘 조정을 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외 환율을 반영을 해서 소폭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급등에 따른 피로를 좀 풀면서 숨고르기 양상에 들어가다가 외국인 매수세가 더해지면서 장중에 레벨업이 되면서 꾸준히 상승하면서 장중에 2개월 만에 1,070원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 상승폭이 조금 둔화가 되긴 했지만 2원 90전 오른 1,063원 3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시 구간 시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뉴스 클릭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에서 핫하게 쓰고 있는 뉴스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뉴스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정동훈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장 큰 환호가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관련 뉴스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삼성전자 어닝 쇼크, 당분간 주가 전망이 어둡다라는 뉴스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발표가 8조 3천억으로 시장의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지난 3분기까지만 해도 얼마나 벌었느냐가 시장의 관심사였자면 이 갑자기 실적이 얼마나 나빠졌느냐 이렇게 변한 것은 분명 좋지 않은 신호일 텐데요. 2013년도 삼성전자의 총체적인 이 실적을 한번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 8조 3천억 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역시나 시장 대비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어닝 쇼크다 이런 식으로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비용 처리 부분을 감안하면 그래도 9조 원 부근까지 9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이 아니냐 일각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스마트폰 성장 정체라는 이러한 우려감이 한번 대두되는 그런 실적 발표일이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삼성전자 전년도 실적을 분기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1분기가 8조 7천억 원, 그리고 2분기가 9조 5천억 원, 그리고 3분기에 10조 원을 넘어서면서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러한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상 4분기에도 실적은 10조 원 부근이 유지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크게 하회하는 거의 2조 원가량이 빠졌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130만 원 부근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삼성전자 아이폰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환율 그리고 상여금 모든 나쁜 것을 4분기에 몰아서 비용 처리를 했거나 악재가 4분기에 대부분 반영됐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4분기 이후에 다시 1분기, 그러니까 올해 1분기부터는 다시 회복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말에 정확한 실적 발표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이 3분기에 가장 큰 실적을 보였던 주요 효자 상품이라면 단연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출시 일정이 갤럭시 S
S5가 출시가 된다면 조금이라도 좀 추가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을지도 궁금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 업계 통상 보면은 신제품이 출시될 때에는 스마트폰을 일명 밀어내기 식으로 이제 매출을 많이 잡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올해 3분기에 대실적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MWC에서 뭐 갤럭시 S5가 공개되면서 늦어도 4월에는 갤럭시 S5가 공개될 걸로 이제 출시될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다시 실적 회복기에 접어들 것이라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1분기가 굉장히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미 4분기에 안 좋은 부분을 대거 털어냈기 때문에 1분기에도 뭐 비용 감소 효과로 인해서 역시나 실적이 4분기보다는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8조 원 후반대에서 뭐 9조 원 초중반대까지 1분기에는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삼성전자 갤럭시 S5 효과 본격적으로 나오는 4월 그러니까 2분기 안에 삼성전자 1분기에는 주가가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5가 곧 4월에 출시됐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실적을 기대해도 좋다라는 답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기회에 지난주에 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우려가 되면서 크게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회를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봐도 돼도 좋은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저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PER 부근으로 해서 밴드로 계산했을 때 현재 7배 부근입니다. 정말 싼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투자자들 지금 센티멘탈적인 부분에서 역시나 투심이 굉장히 악화됐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뭐 2014년 올해 한 해에도 장기적인 대세 상승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역시나 4분기에 과도하게 영업이익이 저조하게 나왔기 때문에 반등 구간은 상반기 안에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올해 상반기 안에는 다시 140만 원에서 150만 원 부근까지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는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IT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삼성전자 최선호주로 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140만 원에서 150만 원대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는 답변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봐도 좋다라는 답변 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세계 전 시장으로 이미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업이 정점을 지났다라는 분석도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마트폰과 관련된 부품주들의 앞으로의 전망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부품주도 뭐 전략은 삼성전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품주 4분기 실적이 예상을 조금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FM 가이드에 의하면 4분기 실적이 가장 크게 하향 조정된 그런 업종이 통신 서비스의 다음으로 IT 업종이었습니다. 한 20% 정도 이제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1분기 때 중소형 개별 쪽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영업이익 성장세를 이룰 것 또한 역시나 스마트폰 부품주를 포함한 IT 부품주였습니다. 지금 FM 가이드에 따르면 10개 중에 9개, 어닝을 보일 9개가 IT 부품주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4분기 때 이렇게 실적 하락으로 과도하게 하락했다면 1분기, 2분기를 대비해서 역시나 1분기 안에는 스마트폰 부품주, IT 부품주가 대거 상승하는 그런 시장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면서 현재 구간은 IT 스마트폰 부품주, 특히나 실적이 우량한 가운데 우려감에 의해서 많이 하락한 낙폭 과대의 그런 기업을 찾아서 투자한다면 1분기 안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IT 부품주 쪽으로 노려보신다면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라는 답변까지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전력 소식이 많이 눈에 띕니다. 한국전력이 4분기 실적 기대감에 오늘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어제도 3% 이상의 급등 움직임 보여줬고요.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재경신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전력의 신고가 랠리를 이끈 동력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역시나 실적 개선에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올해 예상되는 실적 영업이익 기준으로 2조 5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6년 만에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하기 때문에 한국전력 지금 기관권에서 굉장히 강하게 사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 올해에는 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느냐? 그러니까 한국전력 같은 이런
내수주 같은 경우는 P와 Q 그리고 C가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역시나 시장 규모 Q는 이제 제한된 그러니까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지만 역시나 P 가격 얼마 전에 이제 요금 인상을 단행했는데 시장 예상보다 조금 큰 폭으로 요금 인상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 가격적인 부분에서 매출이 굉장히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또 하나가 C인 이제 코스트 비용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원전 비중을 2015년까지 꾸준히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단가 부분에 비용 부분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게 가장 적게 들기 때문에 이러한 C가 줄어들고 P가 올라간다. 역시나 어떻게 보면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초입 구간이 올해부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국전력 올해의 실적 개선세에 이어서 2015년도에는 정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한 해는 대형주 중에서 이제 한국전력의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는 한국전력의 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라는 답변 주셨는데 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올해 공공 부분의 정상화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다라는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또 다른 상승 모멘텀이 좀 더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전력 역사적 저점. 그러니까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난 5년간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PBR 부분으로 이제 저가를 잡아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상 한국전력의 역사적 PBR 저점은 이제 0.3배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주가로 계산해 보면 한 28,000원에서 29,000원 사이가 PBR 0.3배였는데 과연 올해 개선되는 실적 그리고 내년도에 더 확대되는 이 실적을 감안해 본다면 역사적 고점인 PBR 0.6배 이상 가는 그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단은 45,000원 그리고 상단은 52,0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한국전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국전력 지금 오늘도 뭐 마이너스권으로 잠깐 빠졌다가 지금 1%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정부에서 요금 인상을 또 한 번 단행한다면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타면서 5만원까지 급하게 갈 수 있는 대형주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올해는 전차군단이 몰락하는 그런 해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뭐 삼성전자 이제 살 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전차군단이 몰락하는 해인가? 그 이유는 역시나 하반기까지를 본다면 하반기에는 뭐 자동차를 비롯해서 이제 IT 관련 주들의 주가가 조금 흐름이 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삼성전자, 현대, 기아차입니다. 그런데 기관과 외국인에서 삼성전자, 현대, 기아차 이런 전차군단을 매도해서 다른 업종을 매수한다면 초인류 기업에 좀 매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역시나 초인류 기업과 내수 업종, 내수 시장에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종목을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6년 만에 턴어라운드 되는 한국전력 역시나 탑픽 종목이 될 수 있고 역시나 국내가 아니라 세계 초인류 기업은 역시나 조선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8만원 이하에서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굉장히 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미포조선 오늘도 뭐 거의 7%대 강세를 보이는 이런 급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을 비롯해서 이제 초인류 기업 또 하나가 있는데 올해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20까지 부근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OCI 같은 이런 기업들을 본다면 역시나 안정적인 주가 흐름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수익 실현이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답변 주셨는데요. 한국전력이 또 2015년에 연료비가 연동제가 시행되는 것 또한 호재로 꼽히면서 계속 추가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좀 주가가 높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달리고 있는 말에 지금쯤 올라타도 과연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과연 타도 될까요? 저는 사실상 이게 달리고 있는 말이라고 표현을 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제 달리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한 해 꾸준히 달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다면 역시나 현재 가격에서 사도 무방하지만 단기적인 상승이 부담이 된다면 역시나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종목인데 단기 상승이 부담된다. 한 번쯤 조정이 왔을 때 사둔다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뭐 요금 인상 과하다 싶으면은 뭐 이게
요금 인상을 추가적으로 단행을 안 하거나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일각에서 이런 말들도 나오는데,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전기요금이 거의 가장 쌉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내릴 그런 이유는 전혀 없고, 역시나 또 한 번 올릴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싶은데, 역시나 정부 자체에서 이제 내수주, 특히나 공기업 같은 기업들이 적자에 허덕이면서 역시나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공기업 같은 전기요금 이런 것을 단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국전력 달리는 말에 올라타도 되고 현재 주가는 굉장히 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주가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지만 아직까지 주가가 싸다라는 답변, 청바의 해를 맞아서 그에 딱 맞는 달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한국전력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두구 매토와 뉴스클릭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뜨고 있는 안녕하십니까. 나른한 오후, 미세먼지가 많아서 목이 칼칼한 오후입니다. 자, 남원의 Y 남원우가 왔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뉴스나 뭐나 어떤 걸 보더라도요, 전부 다 삼성전자 이야기밖에 없는데요. 이 삼성전자 안 가지고 계신 분들, 뉴스 정말 지겹죠? 삼성전자 그만 좀 해라. 이거 맨날 삼성전자만 하고 또 안 가지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미치는 역할이 어디까지 이제 연계가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코멘트거든요. 여기를 살펴보기 위해서 저도 삼성전자를 가져왔네요. 네, 오늘은 삼성전자 얘기를 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내용은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다. 어닝 쇼크. 아이고 놀래라, 이거죠. 4분기 영업이익이 8조 3천억.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삼성전자가 8조 3천억이냐 또는 뭐 9조가 나왔느냐, 이게 별로 중요치가 않습니다. 사실은요. 사람들은 8조 3천억 나오니까 아이고 놀래라, 삼성전자 급락하겠네 싶었는데 급락해요, 안 해요? 급락 안 하죠. 같은데 플러스가 나온단 말이죠. 왜 이런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곱씹어 생각하지 않으면 다음번에 또다시 어떠한 내용들이 나와도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8조 3천억이라는 이렇게 안 좋은 실적이 잠적 실적으로 나왔는데 오늘 왜 올라가느냐, 이거예요. 주식에서요, 제일 불안한 것은요, 안 좋아진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사전의 컨센서스들이요, 기관들이 리포트를 냈을 때 10조가 나온다고 한 기관도 있었고 8조가 나온다고 한 기관도 있었다. 한 분기 이 영업이익이요, 20%가 차이 났다. 이건 끝난 거예요. 이거는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측이 안 된다 소리거든. 예측이 안 된다. 이게 제일 불안한 요소입니다. 결국요, 오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외국계 리포트와 결국 우리 국내 토종 증권사들의 리포트와 승부를 걸었을 때 누가 이겼습니까? 완패입니다, 완패. 이 왜 이럴까요?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는 굉장히 잘 집어내는데 정작 우리나라 기업을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 가가지고 기업 분석을 못한다. 정말 희한하죠. 간단합니다. 외국계 증권사는요, 우리나라 지점별로 삼성전자 분석하는 사람이 10명 정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증권사 같은 경우는 1명밖에 없어요. 이러니 좋은 리포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외국계 증권사들은요, 바로 이런 양질의 품질을 제공함으로써 증권 위탁 매매 수수료가 우리나라보다 약 50% 더 높게 받아요.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증권사들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나와야지만 된다. 그래서 그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 개인들이 살아날 수 있다. 결국은 증권사 구조조정 잘 됐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왜? 재무돈 판 거예요. 개인들 다 죽여놓고 무슨 증권사가 먹고 살려고 합니다. 말이 안 되죠. 여튼요, 얘기 좀 흘러나갔는데요. 그만큼 이 삼성전자의 이 어닝에 대한 예측치가 굉장히 편차가 컸다는 것은 이미 주가가 올라갈 수 없는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화면 한번 보시죠. 이 자료화면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의 이 분기별 매출과 분기별 매출에서 그리고 분기별 영업이익이 지금 도출되고 있는데요. 주가는요, 항상 뭐 먹고 사냐면요. 퍼센트 먹고 살아요, 퍼센트. 얼마만큼 성장하느냐의 퍼센트를 먹고 사는데, 저기 앞에 보시면은 2012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올라가다가 올해 3분기에 정점을 찍잖아요. 그런데 4분기로 떨어지는 지점이 올해 2분기 지점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년의 마지막 분기로, 즉 1년 뒤로 후퇴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충격이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서 이미 주가는요,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삼성전자 올라가는데 누가 사나 이렇게 한번 봅시다. 오늘 이제 이런 쇼크가 나왔는데 누가 사나 보니까 외국인이 사요. 그러니까 사람들 또 놀랍니다. 이 쇼크 나왔는데 왜 외국인이 사는가? 아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사는 거예요. 많이 떨어져서 사는 거고, 어느 종목이든지 어떤 내용이 나든지 사는 놈은 살고 파는 놈은 파는 거예요. 오늘의 외국인 매수세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전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미 있는 매수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외국인들 오늘 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매수 패턴이 다음 매수를 불러일으켜 나올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 이게 확인되기 전까지 오늘 하루 외국인이 샀으니까 이 바닥 아닌가, 이런 생각은 철저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에 말려들면 안 된다. 주식시장은요, 끊임없는 심리전쟁, 이 심약한 개인들을 떼고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튼요, 이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데 이 앞으로 이 파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은요, 실적이 다시 한번 10조대로 올라갈 때까지는요, 주가가 힘을 쓰기 힘듭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지금 157만원 가까이 갔던 삼성전자가 다시 영업이익이 10조가 나왔을 때 157만원에 가느냐? 못 간다 이거죠. 왜? 항상 퍼센트를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영업이익 10조가 나와도요, 주가는 150만원 회복이 안 된다는 거. 이걸 잊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이제부터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아졌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 이거 알잖아요. 갑의 세계 알죠? 삼성전자는요, 완벽한 갑이죠. 대한민국 증시에서도 갑이고 우리나라 IT 기업들 중에서도 갑입니다. 자기들 영업이익이 줄어든다. 어떤 방식으로 타결을 할까요? 밑에 쪼온다. 밑에 쪼아. 즉 밑에 부품업체들이 이제부터는 두들겨 맞아야 돼. 그동안 야, 삼성전자가 내 투자하고 너네들 많이 벌어졌어. 휴대폰 업체들 많이 벌어졌어. 근데 이제 우리 이익이 좀 줄어들 것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뭐 하자고요? 단가 인하 해라. 들어가는 겁니다. 가불의 시대, 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자본주의 논리 아닙니까? 큰 놈이 작은 거를 누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요, 전차군단 삼성전자나 현대차 실적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더욱더 안 좋아지는 것은요, 레버리지 효과만큼이나 부품업체들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큰일 났네요. 이런 부분이 이제는 IT 관련 부품업체들까지도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4분기 실적 시즌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4분기 실적 안 좋을 거라는 거는 저는 작년에도 알았고, 재작년에도 알았고, 10년 전에도 알았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상장사는 전부 다 항상 매년 제일 실적이 안 나오는 분기가 4분기예요. 그러니까 올해 3분기보다 4분기 안 좋게 나오는 거는 매년 똑같다. 매년 똑같아. 근데 좀 어느 종목들만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면 4분기라고 3분기보다 떨어진 실적이 무조건 안 좋느냐가 아니라 항상 어디를 비교해야 된다? 전년 동기 대비. 즉 전기 대비가 아니라 전년 동기, 작년 4분기에 비해서 올해 4분기가 어느 정도의 실적이 나오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평가를 할 때는 3분기 실적에서 4분기를 볼 것이 아니라 전년 4분기와 올해 4분기.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꼭 실적 체크를 하실 때는 전분기 신경 쓰지 마시고요. 4분기는 무조건 원래 안 좋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전년 동기를 하자. 그럼 1분기는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좋게 나와요, 또. 왜?
항상 4분기보다 1분기가 높은 기저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또 1분기에는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살아있으니까 또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요. 어떤 거냐면 결론적으로 말씀해 드리면 지금 어닝 시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자, 포인트입니다. 지금요,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더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던 그 기업들,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 그냥 폭락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 이거 굉장히 무섭다. 즉, 떨어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절대 건드리시면 안 돼요. 다만, 자, 실적이 안 좋아지다가 처음으로 3분기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종목들, 터닝이 되는 종목들은요, 4분기에 조금만 실적이 좋게 나타나면요, 주가가 뻥 하고 날아갑니다. 왜? 1분기에는 훨씬 더 좋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민감주를 매수를 하는데, 고점을 찍어서 떨어지는 민감주들은 빼내시고요. 저점에서 턴어라운드 가는 업종이 가장 좋다. 그래서 제가 항상 신년 처음부터 그리고 작년 연말부터 올해 어디에 투자하자고요? 어디에 예금하자? 저금통에 하자 그랬잖아요. 저금통. 저금통이 아니라 저금통. 저금통이 조자 뭐예요? 조선에 하자 그래요. 오늘 조선 빵 뜨네. 바로 뭐예요? 최악의 국면에서 3분기 턴했기 때문에 4분기에 사고만 안 치면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실적 추이가 하향인 종목들은 전부 다 자산 가치만 남아있다. 이익 가치를 버리시고 자산 가치로만 대응을 하셔야 되고, 또 어떻게 해요? 턴어라운드가 확인된 기업만 반드시 신규 매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차트 하나, 그래프 하나 보실게요. 이게 이제 며칠 전에 보여드렸던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 즉, 밸류 밴드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어때요? 중단 부분이죠? 가운데 부분에 지금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노란색이 선이요. 위로 향하고 있어요? 밑으로 향하고 있어요? 밑으로 향하고 있네. 결국 어때요? 저 밑에 깨진다. 저는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의 적정 밸류에이션은 120만 원이 깨지는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관련 IT 종목들 안 떨어졌다면 현금화 하는데 이번 반등에 주력하시라.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서 오늘 남원의 와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마감 보내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을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결과가 나왔고요. 이번 주 목요일이죠. 바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벤트가 많은 한 주인데요. 옵션 만기를 앞두고 선물시장 동향, 투자 전략까지 좀 더 꼼꼼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한 주생 김도용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상승 쪽으로 가겠다. 매수가 유리한 위치다라는 코멘트 주시면서 오전장 매수를 즐기라는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매수 규모가 조금 둔화되긴 하는데요. 오후장 전략과 함께 황금 라인 잡아주시죠. 네, 일단 전체적으로 메이저 수급은 공격보다는 관망세가 좀 들어와 있는데요. 역시나 단기적으로 급락 나왔던 부분에 여파들이 좀 계속 남아있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반등을 강하게 가지 못하고 위쪽 고점의 저항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금융투자 창구 쪽의 가장 공격적인 매도 압박 부분인데요. 역시 기관계는 매도 쪽인 포지션이겠고요. 지금 이제 시장 쪽이 마무리 오후장으로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영향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세마저도 어제보다
전보다 더 많은 속도로 좀 줄여놨다는 것이 가장 변화 추이가 좀 있었고요. 아침에 매수를 즐겨라, 매수로만 수익을 내라라고 했던 전략도 또다시 한 땅 한 땅 수익을 챙기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재 오후장에서는요, 개인들의 변동, 특히나 기관만이 나홀로 매도 포지션을 잡았던 것이 개인들이 매도포로 조금 좀 더 일관돼서 나왔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지금 살짝 밀리고 있는 것은 프로그램 베이시스 영향이겠고요. 외국인들 매수와 매도로 반복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의 좀 줄어들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요번에 지금 단기적으로 순간적으로 만약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매수 포지션들은 모두 다 이제 정리하는 쪽으로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학습 효과들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것 같고요. 콜옵션 쪽보다는 풋옵션 쪽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거래가 터져주고 있는데요. 콜옵션 쪽은 거래량이 엄청나게 증가는 되어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미결제 증감 속도들을 보면 풋옵션 쪽의 미결제 증감이 훨씬 더 큽니다. 그만큼 새로운 자금들이 풋옵션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프로그램 쪽, 자, 차익 쪽에서 매도 출발이 확대가 되고 있죠. 이거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만기, 요거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이 부분에서 지금 발목이 살짝 잡혀주고 있는 상태. 하지만 종가상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급작스럽게 밑으로 부러지기보다는 요 부근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조금 높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대응 전략적으로요, 외국인들 지속 매수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매도로 전환되면서 밑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매도로 전환된다라면 매수분은 이제 다 정리를 해야 되는 위치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5장 황금 라인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전체적으로 257.00을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막 지지를 하면서 일단은 방어 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운딩 빠르게 치면 지금도 변동이 커지면서 순간적으로 세네틱의 움직임들이 좀 커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에서 순간적으로 위쪽으로 뽑혀 나온다라면 거기서 빠르게 매수 포지션들을 일단 정리를 하고 포지션 없이 오버나이트 없이 내일 역시 대응 영역으로 삼으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외국인 수급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이 된다면 매수분을 좀 정리하자라는 전략 세워주시면서 황금 라인 257선 잡아주셨습니다. 보통 1월 만기일에는 이 12월 배당을 노리고 유입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변동성 장세가 예상되기 마련인데요. 이번 만기 또한 분명히 좀 조용히 넘어가기는 힘들 것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차익 프로그램 쪽에 매수 차익 잔고와 매도 차익 잔고의 스프레드 자체가 좀 많이 부담스럽게 벌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프로그램 추이 쪽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역시 차익 쪽에서의 매도 압박 카드가 좀 급작스럽게 후장에 오후장 마무리 쪽에 들어오면서 매도 압박 규모를 좀 키우고 있죠. 비차익 쪽에서는 오히려 바스켓 쪽으로 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장의 영향력이 발생이 되는데요. 지난번에 배당 부분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더 올라도 못 가게 하고, 하지만 위쪽으로 상승 쪽은 잡아두었잖아요. 자, 그것이 물량이 출회가 돼야 됩니다. 일단 배당이라는 내의 의도, 매수를 한 의도 자체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출회가 돼야 되는데요. 현재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 건 6천억 정도 매도 우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이시스로 어제와 오늘 움직이는 폭들을 좀 놓고 보면 그건 역시도 제한적으로 될 수가 있는데요. 현재 기준점에서는 프로그램 매도 압박이 시장에 분명하게 영향력은 가질 수밖에 없는 위치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하방으로 본다? 뭐 지금은 예측 범위가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시장은요 지금 머니게임으로 진행돼서 인위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쪽으로 쏠림들이 나타나고 있는 단기적인 급락과 그리고 지금 어설픈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급락만 보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밀리는 것들이 자금의 싸움들이 불렀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현재 시장을 위로 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현재 기준점에서는 단순하게 보이는 지표값으로는 금융투자 창구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가장 연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당연히 배당 부분에 따른 프로그램 매수 유발시켰던 물량들을 시장에서 출회시켜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 주체이기 때문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 매도 압박이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예측보다는 대응 쪽으로 전략을 잡아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현재 전문가들이 1월 만기의 관건은 이 미차익 거래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왜냐하면요, 지금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보시면 차익 쪽에서는 분명히 출회가 될 건데 비차익 쪽에서 바스켓 쪽으로 시장을 방어를 해주게 된다면
충격이 어떻게 될까요? 완화되겠죠. 그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제와 오늘 시장의 현선물 쪽에서 특히 현물 쪽의 흐름들이 그렇게 뭐 무서울 정도로 방어를 하지 못하면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이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방어조는 충분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충격, 급락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모두에게 눈에 보이는 만기 결제 지수가 있다면 과연 그걸 메이저들은 해줄까요? 라는 물음표를 갖고 싶습니다. 그 관점이라고 한다면 비차익 쪽의 바스켓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바운드로 얕겠지만 전업종에 골고루 들어오는 성격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비차익 쪽의 일부 충격은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만약 결론적으로 현재 데이터상으로 차익 매물이 6천억 정도가 출회가 된다. 그런데 비차익 쪽에서 3천억 정도, 절반 정도를 방어를 한다. 그렇다면 시장에 급락은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베이시스에 의해서 움직일 것으로 분명히 판단이 되는데요. 현재 되게 웃긴 증상이 나오고 있는 건 2014년도가 들어와서 이 베이시스는요. 어느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어느 값에서 매도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값이요. 노출을 안 시키고 시간차로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만기를 앞두고 포지션 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위쪽도 아래쪽도 조금은 크게 열어놓은 변동 장세를 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마시라고 했던 것이 분명한 건 장중에 들어오시면 쏠립니다.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대응으로 들어가셔서 트레이딩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만기를 앞두고 포지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위아래 모두 크게 열려둔 변동성 장세에서 예측보다는 대응하는 전략 쪽으로 잡으시면 보다 성공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제 시간이 왔네요. 시간이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조금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신년인데 당연히 한 해 동안 전략을 짜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고요. 제가 곧 조금만 있으면 기다리시면 제가 빨리빨리 오니까요. 너무 노여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빠르게 좀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은요, 바로 좀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상담 들어온 거 체크해 드리고요.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013-3366에 0110번으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바로바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013-3366에 0110번입니다. 자, 그리고 방송 끝나고 3시부터 4시까지 무료 방송 열려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도 제가 좋은 정보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관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어제 말씀드렸던 그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잘 가고 있어요. 그렇죠?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상담 볼게요. 자, 셀트리온이 들어왔습니다. 셀트리온이요. 43,700원에 30% 657님 문자 주셨는데요. 살펴볼게요. 이게 전화로 들어온 거네요. 자, 지금 현재 43,400원입니다. 43,700원에 샀다는 것은 네, 배당을 일단 받으셨다는 거. 100주당 3주의 배당. 3%의 배당이 들어옵니다. 셀트리온이요. 그러면 현재 구간대에서는 2% 이상 수익 중인 구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정리하시더라도요. 제가 이 종목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계속 강조드렸고 레미시마 얘기 드렸고 M&A 이슈 말씀드리면서 계속 이때 말씀드리고 사도 된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4만원 아래에서는 정말 싸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제 말 듣고 매수하신 분들 네, 무료 방송 빨리 들어오세요. 열어놨습니다. 지금부터 컴퓨터 켜가지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불안하신가요? 매도 공부하신 불안하신 건가요? 더 안 갈까요? 홍콩 IR에서 또 얘기합니다. 셀트리온 관계자가 홍콩 IR에서 해외 투자자들을 모셔놓고 한 얘기. 올해 실적 매출 1조 5천억 얘기를 했습니다. 자, 더 갈 수 있다는 소리죠? 그분은 판단하셔야 되고, 근데 난 좀 불안해. 그러면 그냥 배당 만족하시고 2%만 지금 정리하시면 2%씩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던 간에 지금은 무조건 수익 중인 구간이시니까 나는 됐어, 만족할래, 더 이상의 고통을 싫어 하시면 정리하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저는 더 멀리 보긴 하는데 더 멀리 가져갈 생각이 있으시다면
홀딩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홀딩 비중을 좀 더 크게 잡고 싶어요. 좋은 이슈가 지금 쏟아져 나올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비중을 따지자면 홀딩 70% 의견 드리고 30%는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니면은 30%만 정리하시는 전략 이렇게 하면 될 것도 같네요.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한번 연락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SM 문자 주셨어요. 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상담해드립니다. 그리고 문자로 또 도움을 드리고 있죠. 잘 보시면 돼요. 자, SM657님. 자, 말씀드린 포인트 SM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살짝 빠지는 거 오히려 저는 매수 기회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 살 수 있는 기회예요. 실적이 좋으니까요. 갈 거예요. 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수혜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SM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게 YG엔터를 제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YG엔터 지금 오늘 또 추천드렸죠, 오전에? 수익 중이네요. 자,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엔터주 같은 경우 잘 매수를 하시면 돼요. 잘 두고 가시면 되고요. 제가 지난주에 추천드려서 가져가신 분들은 이미 목표가 거의 도달한 상태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대응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리는 것은요, 엔터주들 좋은 흐름 나옵니다. 그리고 SM은 실적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SM은 꾸준하게 잘 가는 종목. 21선 깰 때마다 매수를 하시면은 요런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쵸? 요런 타이밍 노리시고 좀 대응을 하시라. 추가해서 가는 의견 드리고요. 지금 문자를 정말 여러 번 주신 분인데 제가 상담도 여러 번 해드렸어요. 부탁드리는 것은 좀 주식 이거 그냥 짧게 단타 치실 거예요? 단타 치실 건가요? 저번에 상담해드렸을 때 45,000원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갔잖아요. 그때 정리 안 하셨으면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가져가세요. 문자 그만 보내십시오. 아셨죠? SM 6517님 가져갑니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얼마까지? 46,000원 이상까지 가져갑니다. 아셨죠? 홀딩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종목 볼 텐데요. 손절가 두 종목 터치했습니다. 이거 아닌데. 손절가 두 종목 터치한 거 잠깐 살펴보고 100점 좀 볼게요. 자, 기아차, 대우, LG 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서울반도체 있는데요. 잠깐 이거 보기 전에요. 우리 오리온이랑 게임비를 손절가 터치했어요. 손절가 터치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정리를 해야 될 땐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오리온이 조금 많이 갑자기 수급이 꼬이네요. 게임비랑 같이. 마이너스 5% 됐기 때문에 제가 89만원 손절가 잡았는데 지금 거의 손절가 부근이에요.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더 좋은 종목으로 제가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약간 제가 어긋났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게임빌. 상승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데 잡아놓은 손절가를 너무 좀 많이 빠져내려갔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나 저번에 한번 가져갔지만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문자도 보내드렸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제가 좀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사과 말씀까지 같이 드렸고요. 더 좋은 종목을 오늘 제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가지고 나온 종목 보기 전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종목 살펴보고 갈게요. 자, 첫 번째 기아차입니다. 자, 기아차 살 땐가요? 2.6% 오릅니다. 바닥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주 살 땐가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끌어올린 주체가 사실 외인들과 기관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줍니다. 100억씩 매수를 해줬어요. 더 많은 물량이 들어올 것 같아요.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좀 단기적인 상승분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저번에 제가 이제 현대차 가지고 나왔을 때 오전에 단기적으로 상승한 이후부터 해서 한번 빠질 것이다 라고 포인트 잡아드렸던 포인트가 바로 이 포인트였어요. 정확하게 맞춰드렸고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려봅시다. 아셨죠? 자동차들은요, 수급은 좋았지만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가지고 나왔어요. 조금 더 기다리신 이후에 대응을 부탁드린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 이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현재 저희가 갖고 있어요. 대우전자는 갖고 있는데요. 5% 이상 수익 중입니다. 5% 이상 수익 중이에요. 목표가가 아직 안 갔기 때문에 정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추천드린 이후에 5% 이상 수익 중이에요. 잘 제가 추천드렸어요. 걱정 마시고 홀딩 하시고요. 오늘 현대유포까지 날아갑니다. 조선주 다 날아가요. 이유는요, 올해 아주 뜨거운 종목이에요. 아주 뜨거운 종목이니까, 업종이니까 잘 보유하시고 가져가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가 걸렸습니다. 몇 번씩 갖고 나왔는데요.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는데 저는 조금 걱정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약간 좀 실적적인 부분인데 근데 오늘 좀 급등한 이유는 CES에서 갖고 나온 그 UHD TV 관련해서 조금 새로운 제품으로 매출할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 같고요. 또 외인들이 많은 물량을 최근 들어서 좀 매수를 해주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LG 디스플레이 외국인들이요.
159억 현재까지 매수 들어왔고요. 기간이 30억 매수 들어옵니다. 아주 강한 물량 양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최근 수급도 역시나 조금은 긍정적인 수급이 천천히 나와주고 있는 모습. 수량으로 볼까요? 네, 꾸준한 외인들과 꾸준한 기관들로 눈에 보이는 거죠. 연기분도 마찬가지고 투신도 마찬가지고 이런 포인트가 좀 눈에 들어온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라인 자체가 120일 선 라인 걸치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매도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요, SK하이닉스가 또 올렸습니다. 저 SK하이닉스 매수 사인 안 드렸습니다. 최근 가격 매수 사인 드린 적 없습니다. 매수하지 마시란 말씀 또 드릴게요. 모르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분만 가져가는 거지, 이거 지금 많은 증권 업계에서 매도 보고서를 준비하는 움직임. 그러니까 좀 매도 사인을 내려는 포착이 되고 있어요. 매도 사인 그런 느낌이, 분위기가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려온다면 36,500원 정도 아래까지 내려올 때, 그 포인트를 이용하셔서 매수하셔야 되지, 지금은 굳이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37,000원 아래로 크게 깨고 내려갈 때는요, 수익 실현 하셔야 됩니다. 비중 줄이셔야 돼요. 아셨죠?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요. 치고 왔다고요. 수익 실현 할 때가 됐어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죠? 수수료 먹어야 되니까. 아셨죠?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요. 자, 서울반도체 급등하고 치고 올라가죠. 제가 추천드렸던 루멘스까지 잘 가고 있습니다. 루멘스 잘 먹고 나왔어요. 정말 잘 먹고 나왔죠. 자, 서울반도체 가는 이유가 뭡니까? 창조경제 수혜주, 에코에너지 관련해서 LED 포함되어 있고 수급 좋고 올해 실적 좋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사고 될까요? 저는 조정이 나올 때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적인 접근 하셔야 되고요. 짧게 보시면 안 된다. 이렇게 조금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좋은 종목인데요. 저는 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에 10만 원 이상 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적인 접근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문자번호 한 번 더 띄워드릴게요. 013-3366-0110번입니다.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나오고 있죠. 번호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미처 상담해드리지 못한 부분 전부 다 상담해드립니다. 아셨죠? 빨리빨리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제가 좀 힘을 내겠습니다. 한번 조금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오스템 임플란트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유는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던 그 서비스에 같이 껴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실적적인 부분 굉장히 양호하죠. 자, 국내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 1위고요. 올해입니다.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 대상 적용해서 임플란트 보험 됩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70세, 2016년 65세 이상으로 적용이 확대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매출이 어떻게? 그냥 자연스럽게 매출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포인트 본 거고요. 수급적인 부분도 역시나 매우 강한 긍정적인 수급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수가는요, 24,900원에서 25,500원 사이로 조금 제가 낮게 잡아드렸어요. 이 포인트 오면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27,000원 잡고요. 손절가는 24,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스템 임플란트 말씀을 드려봤고요. 바로 3시에 무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